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와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사회자 한희경입니다. 시즌2부터는요, 새로운 교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게 됐고요. 시즌2부터 여기 계신 한희경님과 함께 2대 사회자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은 시즌1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게스트가 아니라 북방이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승진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부담이 너무 많고요. 전임 이제 성 교수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기반이 있어서 그 위에서 환자하고 보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1에서처럼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웅우 교수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파킨슨 TV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명희입니다. 저는 이미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가셨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전 홍보이사이고요. 네. 현재는 지금 재무이사로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의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돈을 만지시니까 더욱더 우리 파킨슨 TV에 팍팍 지원해 주시고요. 오, 네. 더욱 시즌2가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뒤에서 또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사실 시즌1에서 성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즌2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웅우 교수님께서 상당히 부담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요 정도만 하면 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배로서 팁 한 번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웅우 교수님께서 시즌2를 맡게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뻤고요. 정말 찰떡 같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웅우 교수님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부담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성 교수님 뒤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울 거고요. 앞으로 실수 많이 할 텐데 미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부담 얹고 파킨슨 TV 시즌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쳤던 거 기억하세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시즌2의 첫 번째 주제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1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킨슨 TV 시즌1의 정리 좋잖아요. 시즌1부터 함께해 주신 구독자들께 오랜만에 알림이 갔을 텐데요.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복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피소드 제목을 파킨슨증 원샷 정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샷 정리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즌2부터 합류하셨던 분들도 금방 같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요약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내용과 연관된 그런 시즌1의 영상 링크는 이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지 알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해보나요? 첫 시간이만큼 파킨슨증, 이 병은 왜 생기는가? 병의 원인부터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역시 저희가 사회자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우등생의 바이브가 너무 느껴집니다. 우선 개요는 제가 열어드릴게요. 파킨슨병은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물질하고 루이수체 같은 이런 찌꺼기 물질들이 신경세포에 침착돼서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는 어떤 신경세포가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뇌의 흑색질이라는 부분을 침범하게 되면 파킨슨병의 기본적인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대뇌 겉질을 많이 침범하면 치매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파킨슨병 증상이 있다고 다 파킨슨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파킨슨병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파킨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파킨슨증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성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 것을 모두 다 저희가 파킨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좀 길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짧게 파킨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킨슨증에는 대표적으로 비전형적 파킨슨증, 저희가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파킨슨 증상에 뭔가가 더 더해졌다는 의미인데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의 대표적인 병들은 다계통 위축증, 피질 기저핵 변성, 그리고 진행성 핵상마비, 이런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요, 실제로 파킨슨 증상이 같이 있는 데다가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는데 약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환자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2차성 파킨슨증입니다. 2차성 파킨슨증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나 뇌에 문제가 생겨서 생겨 있는 수두증이나 혈관성 파킨슨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은 파킨슨 병이 아닌데 약을 먹고 후천적으로 파킨슨 증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약 때문에 생긴 파킨슨증이고 해당 약물을 끊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역시 인간 내비게이션이네요. 네. 이렇게 성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저의 집 나갔던 기억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경 씨,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요약으로 이어질지 혹시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파킨슨 병의 원인 그리고 종류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저희 파킨슨 TV 시즌2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운동 증상, 그리고 비운동 증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 교수님, 쪽집게 과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킨슨 병 하면 떠오르는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은 느려지는 것. 저희가 운동 완만이라고 합니다. 서동증이라고도 하는 느린 증상들이 일단 제일 주가 되고, 거기에 안정 떨림, 가만히 있을 때, 걸을 때 뚜렷하게 보이는 떨림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 경축, 저희가 예전에 강직이냐 경직이냐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신경학적인 용어는 경축입니다. 이제 몸이 뻣뻣하고 굳은 것을 저희가 의미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주된 증상이고, 조금 더 진행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행장애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 증상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괴롭히는 비운동 증상도 있습니다. 비운동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율신경계 증상인 변비나 기립성 저혈압, 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증, 불안증, 치매, 환각, 망상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렘수면 행동장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후각장애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즌 1 때 제가 사회자 되자마자 요만큼 가르쳐 주시고는 스피드 퀴즈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참 못됐네요. 그러니까 잔인했네요. 인정합니다. 네, 그때 제가 상당히 속된 말로 쫄았거든요. 그런데 네, 100점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쵸.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때 100점 맞았던 운동 증상 지금 복습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킨슨 병의 운동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서 제가 대표적인 증상들을 4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동, 운동 완만, 이게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근육, 경축, 안정 떨림, 보행장애 이렇게 4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소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느리다는 얘기인데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보시면은 동작이 많이 느리고 굼떠지시는 거를 저희가 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평가를 할 때는 손을 쭉쭉 펴서 10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점점 작아지고 폭도 좁아집니다. 요런 느리고 좁아지고 저희가 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 2개를 엄지와 검지를 빠르게 10번 크게 빨리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정을 할 수가 있고, 발도 꽝꽝 저희가 높이 들어서 10cm 이상 띄워서 크게 치는 그런 방법들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 경축 같은 경우는 몸이 뻣뻣하고 굳는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실제로 팔 다리를 접었다 폈다 1에서 2Hz로 접었다 폈다 하고 돌려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용근과 그리고 기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근에 반대로 작동하는 근육이 있는데 2개 다 저희가 이제 당겼다 놨다 하면서 톱니바퀴 경축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안정 떨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주로 생기고, 턱이나 손이나 다리나 이런 데가 떨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환자분들이 걸으실 때 떨림이 뚜렷합니다. 보통 우리가 본태 떨림은 팔을 쭉 편 상태나 수저질이나 글자를 쓸 때 떨리는데, 안정 떨림은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달달달달 떨리는 거, 이거 저희가 안정 떨림이고, 보행하실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한쪽 다리가 떤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웅우 교수님, 이런 증상들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걷기가 힘든 거죠? 네, 뭐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균형 장애도 나중에 생기는데요. 사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고요. 파킨슨 환자들이 이렇게 약간 굽어져서 네. 이제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발걸음은 조금밖에 못 가는데 앞으로 많이 굽어지기 때문에 상체가 쏠리면서 발은 조금 따라가려고 하고, 상체는 많이 가는데 발은 조금밖에 못 가니까 점점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속 보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리를 붙이고 있는데 첫 발을 띄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마치 땅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행 동결이라고 합니다. 또 파킨슨병 환자들이 사례가 걸린다거나 침을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운동 증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운동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되게 힘들어서 저는 이제 운동하는 방식으로 노래 많이 부르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약물 치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니 해도 운동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킨슨 증상 원샷 정리 3번째, 비운동 증상을 요약해 보기로 하시죠. 아까 잠시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변비, 후각 저하, 우울증, 렘수면 장애, 기립 저혈압, 그리고 환시, 뭐 치매,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영희 교수님, 변비 증상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변비는 대표적인 파킨슨병의 정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파킨슨 증상이 생기기 15에서 20년 전부터 변비로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병은 장에서 시작되지 않나라고 요즘은 겉띠올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파킨슨병 증상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빨리 생기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증상이 변비이기도 합니다. 네, 변비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교수님, 그런데 이거 말고도 파킨슨병 환자는 잠꼬대가 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옆 사람들이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맞아요. 시즌 1을 아직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렘수면 장애라는 건데요.
파킨슨 환자의 15%에서 한 절반 정도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변비와 함께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변비는 누구나 저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증상이지만 렘 수면 장애는 사실 조금 특별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앞으로 파킨슨병이 생기나 저희가 잘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그 밖에 불면이나 주간 과다 졸림증 이런 것들도 환자, 보호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증상입니다. 네, 간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괜히 마음이 짠한데요. 기립성 저혈압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갑자기 옆에서 쓰러지시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증상입니다. 환자분들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거나 일어서면서 혈압이 이제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어지럽고 심하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정신을 잃으시면서 다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증상이고 파킨슨병 자체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약물에 의해서 악화될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환자도 주의하셔야겠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식사하시면서 특히 배가 불렀을 때 또 실신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식간에 좀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또 다른 병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이런 한 가지 증상들도 저희가 그래서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환시, 치매, 우울증 같은 정신 증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성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초기부터 생기지는 않고 보통은 조금 더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뇌가 퇴화가 되면서 거기에 더해서 파킨슨 약 자체가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해서 두 개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환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 환자들이 생기는 파킨슨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장애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우울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도파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저하로 인해서 파킨슨 환자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킨슨증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만에 정보가 휘몰아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저희 파킨슨 TV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이렇게 캡처해놓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족집게 강의라서 그런지 정리가 쏙쏙 되는 느낌인데요. 이용우 교수님, 오늘 사회자로 처음 데뷔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촬영 올 때 아들한테 아빠 잘하고 올게 이랬는데 너무 얼떨떨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30회를 해나가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냥 떨리기만 했는데 사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 자리가 좀 그립기도 하고요. 그래도 보시는 환자들과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상당히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성 교수님은 이렇게 진행자였다가 게스트로 나와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행자로 있을 때는 사실 되게 부담이 많았었고 게스트가 부러웠는데요. 또 게스트로 앉아보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어렵네요. 네, 어려운 일이고 제가 이제 이용우 교수님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용우 교수님께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2 시작부터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 오랜만에 시즌2로 다시 참여하게 되신 한희경 씨는 어떠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시즌 1 때는 파킨슨 병에 피흡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즌 2는 제가 좀 아는 용어,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첫 회 진행해 봤는데요. 이웅우 교수님께서 구독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이런 이제 저희가 내용들을 준비하면은 항상 조심스러운 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도움이 되기 위한 참고 사항이고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발생했다. 이럴 때 혼자 영상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하시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병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1 때부터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시즌 2에 새롭게 만나는 구독자분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도요. 저희와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하면 다시 만나요. 이렇게 끝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 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